어릴 적 크게 주목받았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을 떠나보냈고 NFL 드래프트에선 4라운드 지명, 많은 전문가들은 잘해봐야 백업 쿼터백 정도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지금은 NFL 역대 최다 연봉의 주인공입니다. $240 million contract extension, the highest paid player in NFL history. 덱 프레스콧의 인생 스토리, 언더독에서 어떻게 NFL에서 몸값이 가장 높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레스콧은 1993년 미국 루이지애나의 작은 마을 서퍼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매 중 막내였던 프레스콧은 부모님의 이혼 이후 트럭스타 편의점 허들하우스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어머니 패기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크로스체킹은 어려웠지만 누나로 알려진 나탈리는 프레스콧의 삶과 거의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실상 이 가족은 어머니와 세 형제, 즉 타디어스, 제이스, 그리고 레인 다코타 프레스콧까지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진 않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며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가족은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생활했습니다. 방은 3개였고 두 형이 각자 방을 사용했으며 프레스콧은 대학에 갈 때까지 어머니와 방을 함께 썼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근처에 또래 친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들과 형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식축구를 했고 그것도 그냥 터치 풋볼이 아니라 진짜 태클 풋볼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 덕분에 그는 자신의 나이보다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일찍부터 접하고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됩니다. 프레스콧은 루이지애나주의 호튼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식축구 선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12학년 시즌에는 패싱과 러싱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며 팀을 무패 정규 시즌으로 이끌었지만 주대회 우승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에서 그의 잠재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프레스콧과 어머니 패기가 가장 끌렸던 학교가 바로 미시시피 주립대였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대학들은 프레스콧을 단순한 삼성급 유망주로 보고 진지하게 리크루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시시피 주립대는 간절함과 진심, 가족 같은 팀 분위기를 내세웠고 그것이 프레스콧 모자의 마음을 움직였죠. 실제로 프레스콧의 어머니 패기는 그 학교만이 진심으로 우리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일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했던 학교는 TCU 정도였고 그 외 학교들은 네임밸류나 진정성 면에서 밀렸기도 했죠. 프레스콧은 고3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미시시피 주립대에 커밋했지만 시즌이 끝난 뒤 LSU가 갑자기 리크루팅 경쟁에 뛰어듭니다. LSU는 전통과 성적 모두 갖춘 대학이었기 때문에 프레스콧도 강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미시시피 주립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캠퍼스 방문까지 했던 학교가 바로 LSU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패기는 이렇게 프레스콧에게 말합니다. 한번 간다고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지. 프레스콧은 어머니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결국 LSU의 오퍼를 정중히 거절하며 미시시피 주립대 커밋을 유지합니다. 2011년 프레스콧은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한 학기 빨리 대학에 진학합니다. 다른 신입생보다 빠르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지만 적응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시즌에만 2860야드 패싱과 39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그는 나중에 그때는 전술적인 이해도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전략보다 운동 능력에 의존한 플레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 전체를 지능적으로 조율한다기보단 러닝 능력과 피지컬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은 레드셔츠 시즌으로 보내고 2012년엔 2년 선배 타일러 러셀의 백업으로 뛰면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타일러 러셀이 시즌 초반 뇌진탕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프레스콧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후 부상 등으로 빠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3년간 미시시피 주립대의 주전 쿼터백으로 활약하게 되죠. 특히 2014 시즌은 마치 동화처럼 전개됩니다. 시즌 시작 전 미시시피 주립대는 탑 25 랭킹에도 들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4번째 경기에서 당시 8위였던 LSU를 34대 29로 꺾고 이어 6위 텍사스 A&M 그리고 2위 어번까지 연달아 무너뜨립니다. 당시 LSU전에서는 56야드 터치다운 런, 74야드 터치다운 패스 같은 빅플레이들을 만들어냈고 This is what he does better than anybody in the SEC. Touchdown. 점수차도 4쿼터 초반 34대 10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경기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프레스콧의 러싱 능력은 대학 내에서 톱 클래스였습니다. 참고로 NFL에서 러싱 야드를 가장 많이 기록한 시즌은 경기당 평균 22.3야드였지만 2014년 대학 시절에는 경기당 평균 75.8야드를 러싱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당시 얼마나 러너로서도 위협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랭킹 밖에 있던 미시시피 주립대는 단 한 달 만에 전미 랭킹 1위에 오르게
됩니다.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지금까지도 거의 기적 같은 시즌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시즌 후반 엘러베마 올미스에게 패하며 11위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2014년은 프레스콧을 전국적인 스타로 만든 해였습니다. 하이즈먼 트로피 투표에도 8위에 올랐고 다음 시즌에도 NFL 가능성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갑니다. NCAA 역사상 단 4번째로 커리어 60 패싱 터치다운, 40 러싱 터치다운을 달성한 선수였죠. 레드셔트 포함 총 5년을 대학에 머문 그는 이제 NFL을 향한 도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카우팅 리포트는 냉정했습니다. 운동 능력은 뛰어나지만 NFL 주전으로서의 기량은 부족하다. 백업으로는 괜찮지만 스타팅 쿼터백으로는 무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2016 NFL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135번 픽으로 아메리카스 팀이라고 불리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지명됩니다. 프랜차이즈 쿼터백인 토니 로모가 건재한 상황에서 뽑힌 선수였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선 단순한 백업 용도였죠. 하지만 이 계획은 프리시즌에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2016년 프리시즌 3차전 토니 로모가 척추 압박 골절 부상으로 두세 달 이상 이탈하게 되고 프레스콧은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시즌 개막전에 스타터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시즌부터 팀을 13승 3패, NFC 동부지구 우승, 컨퍼런스 전체 1시드로 이끌며 대이변을 일으킵니다. 정규 시즌 기록은 터치다운 패스 23개, 인터셉션 단 4개, 러싱 터치다운 6개, 효율도 매우 뛰어났고 이지킬 엘리엇과 함께 루키 공격 수상을 다툴 정도로 카우보이스에겐 센세이셔널한 시즌을 보냅니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그린베이에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프레스콧은 단숨에 댈러스의 미래로 떠올랐고 그 해를 끝으로 토니 로모는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프레스콧이 로모를 은퇴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부상으로 한 해의 상당 부분을 결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즌들을 제외하고 프레스콧은 매년 준수한 패싱 성적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년에는 커리어 하이인 4,902 패싱야드를 기록하면서 NFL에서도 상위권 퍼포머로 자리 잡았죠. 단순한 일시적 센세이션이 아니라 매년 팀을 5할 이상 승률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었고 커리어 평균 패서 레이팅이 98.1에 이를 정도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프레스콧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해가 됩니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가장 깊은 유대감을 나눴던 어머니 패기가 2013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데에 이어 2020년 4월에는 그의 친형 제이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실 대학 시절부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세레모니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시작했던 거였고 등번호를 15번에서 4번으로 NFL에 들어와 바꾼 것도 어머니의 생일이 9월 4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머니에 이어 형마저 그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프레스콧에게 미식축구를 직접 가르쳐주고 늘 격려해줬던 형이기에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형에게 쓴 편지에서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거야? 그 슬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거야? 라며 깊은 아픔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프레스콧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울, 불안, 외로움, 그는 NFL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았고 이는 많은 팬들과 선수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 그리고 ask for help 라는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로 다가갔죠. 현재는 정신건강과 암을 위한 자선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정규 시즌 도중 프레스콧은 경기 중 끔찍한 발목 부상을 당합니다. 뼈가 부러지고 발이 비틀리는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프레스콧은 눈물을 흘리며 카트에 실려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프레스콧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2021년 복귀 후 첫 시즌 그는 37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하며 완전히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걸 증명했고 팀도 다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프레스콧과 4년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보너스는 8천만 달러, 보장 금액은 무려 2억 3,100만 달러, 평균 연봉 6천만 달러라는 NFL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였죠. 물론 여전히 이런 평가도 존재합니다. 큰 경기에서 약하다, 챔피언십 라운드 경험이 없다, 엘리트 쿼터백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프레스콧만큼 꾸준히 팀을 이끌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아픔과 경험을 세상에 나누며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간적인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는 지금도 우울증, 스트레스,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암과 싸우며
하며 보여줬던 용기처럼 형이 하지 못했던 도움 요청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고 싶다고 말하죠. NFL 최다 보장금액의 계약, 그 뒤에는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월터 페이튼 상만으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의 이야기이죠. 덱 프레스콧, 그의 진짜 스토리는 기록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